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유진입니다. 오늘 내용은 뱁슨 컬리지라는 곳에서 온라인으로 기업가정신 교육을 받은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좀 드리고자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뭐 개괄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간단히 얘기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목차가 여러분들한테 아마 공유가 되고 있을 겁니다. 우선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아마 그 대부분 저를 모르시니까 저는 국민대학교 글로벌 창업벤처대학원과 경영학부에 이제 소속이 되어 있고요. 이름은 이우진입니다. 이우진. 그리고 제 관심 분야는 그 안트로프너십 교육입니다. 우선 기업가정신 교육의 시작부터 이제 얘기를 드리면 아마 이걸 먼저 보여드리기 전에 아마 기업가정신 교육은 우리가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됐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시지 않나요? 조사를 해봤는데 그 기업가정신 교육의 시작은 사실은 경영학이라는 학문하고 결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경영학이라는 학문에서 예전에 이제 전쟁 이후에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이 전쟁을 갔다 온 군인들이 자기 삶을 꾸려야 되는데 그들을 위해서 시작했던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1947년에 안트로프너십 교육이 이제 시작된 것을 저희가 이제 그 연대기에 처음으로 이렇게 꼽고 있고요. 1927년에 미시간 대학에서 먼저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오피셜리 안트로프너십이라고 쓴 거는 아마 하버드 대학에서 처음 한 것 같아서 그 뒤부터 조금 미국에서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안트로프너십이 시작된 그런 그 시기와 우리나라에서 1983년 이후에 또 이렇게 안트로프너십 교육이 시작된 시기가 대부분 한 국가가 그 기업들이 이제 경제 성장을 확 겪고 나서 더 이상 어떤 뭐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시점에 가까워졌을 때 도대체 이 경제 시장에서의 다음 성장 동력은 무엇이냐 뭐 이런 포인트들하고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청소년 교육에 이게 무슨 상관이냐 이럴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바로 경영학, 대학의 경영학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대학의 경영학에서 기업가정신 교육이 시작되다 보니 사실은 청소년들한테는 딱 맞지 않는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졌고 또 하나는 스킬이나 난리지 중심의 교육들이 더 많이 있었겠죠.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직접적으로 어떤 교육을 받고 나가서 당장 뭘 실행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전으로 가보도록 하면 역시나 기업가 정신도 여기 Can Entrepreneurship be Taught이라고 이렇게 써진 것처럼 이게 가르쳐질 수 있는 거냐 라는 질문들이 또 굉장히 초반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왜 그렇게 사람들이 저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냐면 기업가 정신 교육이 어떻게 실행이 돼야 되는지 몰랐으니까. 그런데 여기 오른쪽 밑에 있는 우리 피터 드러커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피터 드러커가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거는 마법이 아니다. 그거는 미스테리한 것도 아니다. So it has nothing to do with genes. 그래서 이거는 유전자랑도 아무 관련이 없다. 이거는 훈련이고 다른 훈련들처럼 배울 수 있다. 이 말을 하면서 교육자들은 너무 신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육자라고 해보세요. 그거 교육 안 돼. 라고 하는데 옆에서 저런 말을 큰 대가가 하면 마치 이게 이제 마법의 문장이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교육을 하면 돼. 자,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난관에 봉착해 있죠. 뭘, 뭘 어떻게 교육해야 돼? 그죠? 그래서 그, 이, 해, 즈, 나띵, 투, 두, 위드, 진스. 그래서 이거는 유전자랑도 아무 관련이 없다. So it has nothing to do with genes. 그거는 훈련이고 다른 훈련들처럼 배울 수 있다. 이 말을 하면서 교육자들은 너무 신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육자라고 해보세요. 그거 교육 안 돼. 라고 하는데 옆에서 저런 말을 큰 대가가 하면 마치 이게 이제 마법의 문장이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교육을 하면 돼. 자,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난관에 봉착해 있죠. 뭘 어떻게 교육해야 돼?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일렬에 이 사람 훌륭한 성공한 창업가가 한 활동들을 나열을 해보고 그거를 분절해서 묶어가지고 교육과정을 만들면 이거는 따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프로세스적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의 일련의 활동을 중심으로 뭐 가트너라는 사람이 이렇게 좀 체계를 잡았는데 그 얘기는 조금 뒤에서 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교육자들은 이 피터 드러커 덕분에 기업가 정신 교육이 필요하다는 어떤 정당성에 대해서 좀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배울 수 있다면 뭘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로 이제 문제가 넘어갔고, 그 문제에 대해서 뭐 여지까지 이제 다양한 교육자들의 어떤 노력과 희생으로 많은 교육 커리큘럼들이, 프로그램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느냐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기업가 정신에 대한 정의를 우리 여기 계신 교육자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 커리큘럼은 그 교육자가 가지고 있는 정의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이미슨이라는 사람은 이제 기업가 정신 정의를 이렇게 바탕으로 뭐 교육을 이렇게 좀 나눠보면 이렇게 세 가지가 좀 분류가 된다. 첫 번째는 about 기업가 정신, about entrepreneurship.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있겠고, 두 번째는 for entrepreneurship. 기업가가 되기 위해서 배우는 과정도 있을 테고, 세 번째는 in entrepreneurship 해서 나의 현재에서 뭔가 사업이나 나 스스로의 성장을 위한 부분들로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프로세스 중심의 어떤 기업가 정신 교육이 이제 한 40년 넘게 이렇게 쭉 진행이 됐죠. 그런데 이 프로세스를 겪는다고 해서 모두가 성공하는 건 아닌데 왜 또 누군 성공하고 누군 성공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에 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방금 이제 제가 이것저것 얘기한 것들을 조금 정리해 놓은 슬라이드인데요. 프로세스 교육을 하다 보니 또 누군 성공하고 또 누군 성공을 안 한다. 그러면 이걸 운영하는 주체가 중요하구나. 그러면은 이 사람이 기업가 정신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게, 그런 태도나 마인드가 좋아질 수 있게 하는 거는 어떻게 교육해야 되지? 이제 이런 고민에 빠진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방법론, 메소드적 교육 방법이 중요하다라고 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메소드적 교육 방법은 인지적 접근법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업가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를 교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프로세스만 알고 있으면 그냥 사업계획서 쓰고 뭐 그 다음에 절차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 각 프로세스를 넘어가고 하는 그 사이의 간극, 아니면은 그 기저에 깔린 어떤 개인의 태도나 심리적인 어떤 적극성, 이런 부분들이 뭐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또 기업가 정신 교육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인지적 접근법, 방법론적 기업가 정신 교육을 지금 해외에서는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뱁슨에서 제가 이제 어떤 교육을 배웠는지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뱁슨에서 배운 교육들이 사실 몇 가지는 그런 지금 방금 여쭤보신 것처럼 태도나 행동들을 조금 바꿀 수 있게 사람들한테 이제 제시해 주는 내용들의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SE 프로그램 보면은 35년 동안 했네요. 이 프로그램은 5가지 교육 목표가 있는데, 처음에는 안트러프런십에 대한, 기업가 정신에 대한 ETA가 기업가 정신 Thought and Action, 그러니까 생각과 행동을 실행하는 거. 그리고 학생들하고 어떻게 공감할 것이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8일 동안 하는 것 중에 제가 이제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게 바로 퍼즐하고 퀼트라는 교육 과정이고요. 네.
퍼즐하고 퀼트라는 게임을 아시나요? 이 퍼즐과 퀼트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그렇죠. 김종환 선생님이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퍼즐은 답이 있고 퀼트는 답이 없죠. 그래서 퍼즐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어떤 생각을 느꼈냐 물어보면 답이 정해져 있다. 얼마나 진행됐는지 알 수가 있다.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그리고 생각에 공유해서 사람들끼리 뭐 디스커션 하는 게 의미가 없죠. 주어진 역할만 열심히 하면은 그냥 일은 끝난다. 뭐 거의 회사에서 하는 일인 거죠. 퀼트를 통해 느끼는 생각은 조금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얘기했는데 가진 모양이 또 다 달라서 그 계획대로 안 될 때고 있고 계획을 계속 바꿔야 되고 그 상황에 맞게 모호함과 불확실성이 높고 현재 모양을 보고 다음 거를 또 생각해야 되고 거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창업의 과정, 효과 정신의 모호함을 극복하는 과정하고 되게 유사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것들을 학생들한테 알려주고 그런 것들을 불편해하는 것을 그러면은 불편해해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하나의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렇게 느끼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대로 너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도전을 계속 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복잡하게 얘기하면 커제이션과 이펙추에이션. 커제이션은 원인과 결과가 명확한. 그래서 매니저리얼 띵킹이라고 하는 아까 경영학적 사고라고 하는 게 원인과 결과가 명확한 거죠. 근데 그거는 경제적인 효과를 굉장히 효율을 높일 때 좋아요. 그리고 지식이나 기술이 많을 때 좋고. 근데 구현하기, 이펙추에이션은 어떤 상상한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되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굉장히 불안하고 뭔가 정해진 게 없고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당연하고 더 활용이 잘 되는데 실제로 하다 보면 학생들이 되게 불편해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다는 것들을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론적인 교육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방법론적인 어떤 교육은 주어진 상황에서 이 상황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고 적합한지를 스스로 체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자적, 관리자적, 그리고 기업가적이 어떻게 다르냐, 그러니까 퍼즐 퀼트가 어떻게 다르냐. 그래서 큰 계획을 갖고 있는 거는 리소스가 많을 때, 자원이 많을 때. 근데 대부분 우리의 개인은 자원이 충분히 많다고 생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작은 행동들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직접 하면서 뭐 실패를 최소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뭐 어떤 기대 성과를 우리가 경영자적, 관리자적 측면에서 본다면 기업가적은 내가 얼마나 리스크를 갖고 이걸 해나갈 수 있느냐를 판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굉장히 프로세스적이죠. 관리자적은 쭉 진행을 하면 되니까 그냥 업무를 쭉 따르면 되는데 기업가적인 방법들은 실패가 많이 일어난다. 작은 실패를 해야 된다. 크게 실패하면 안 된다. 작은 실패에서 배우고 그 실패를 다시 학습해서 반복적으로 뭔가 앞으로 한 발 한 발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실험적이라고 하고 관리자적은 자원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최적화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협력적인 게 중요하죠. 여기서는 또 다른 사람 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협력해서 나랑 다른 자원을 갖고 있는 다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협력해서 목표를 이뤄나가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근데 관리자적은 굉장히 경쟁적인 거죠. 경쟁적 누가 더 많이 하는지 어떤 진도를 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맨 밑에 보면 관리자적인 어떤 프로세스에서는 행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고 행동한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기업가적인 부분들은 학습하기 위해서 행동한다. 그래서 내가 지금 행동한 것들을 다시 뭐가 잘못됐나, 뭐가 잘 됐나를 다시 복귀하면서 이것들을
또 가지고 나의 경험치를 늘려가는 거죠. 그래서 행동을 저게 뭐 다시 말하면 체득인 거죠. 체득. 학습하기 위한 행동. 내가 뭔가를 해보면서 계속 배워가는 거. 그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다음 날은 니즈를 발견하기 이런 것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의 어떤 그 니즈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사람들하고 충분히 공감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래서 HMW라는 것들을 온라인으로 또 이제 활동을 합니다. HMW는 How might we라는 뜻인데 우리가 만약 이러면 어떨까라는 것들을 그래서 공감의 차원에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업가정신 교육에서 학생들은 무엇을 원하는 것 같은지, 어떤 니즈가 있는지, 뭐가 불편한지. 그래서 우리가 이래보면 어떨까라는 것들을 문장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팀 프로젝트로 해서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발표를 이렇게 하게 되고. 자, 그래서 이런 교육들을 제가 이제 몇 가지 메소드 교육이라고 했던 방법론적 교육들을 몇 가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시멜로우 챌린지에서 하는 것처럼 또 이런 비행기 컨테스트도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비행기 컨테스트는 뭐 여기 이제 에어플레인 컨테스트 엑서사이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종이 비행기를 갖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좋은 디자인인지 왜 이게 잘 날 것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프레젠테이션을 한 다음에 투표를 하는 거예요. 야, 이 반에서 내 종이 비행기 빼고 투표를 해가지고 제일 잘 날 것 같은 비행기에 투표를 해봐. 그러고 비행기를 이제 팀별로 날려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맨 끝에 투표 결과와 비행 결과를 이제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일치하지를 않아요. 뭐, 그 종이 비행기는 결국 후진 종이 비행기일 뿐. 그럼 누가 가장 좋은 표를 받냐면 내 종이 비행기를 가장 그럴듯하게 설명한 친구들이 표를 많이 받습니다. 대부분. 그러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왜 우리는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를 이제 토의를 하는 거예요, 학생들. 그럼 학생들이 이게 별거 아니지만 내가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사람들한테 설득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학습 포인트는 어떤 그 제품이나 서비스는 중요합니다. 그걸 만들어내는 건 중요하지만 사실 그거를 설명하고 다른 사람들,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전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뭐 발표나 이런 내용들도 시제품의 일부라는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게임은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야 아이디어 여기다 적어라. 뭐 나인 블락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근데 제가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갖고 계속 수업을 하는데 중간고사 때마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구성하고 있는 9개의 요소를 쓰라고 그러면 학생들이 반 이상 못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여기 보시면 채우는 게 먼저가 아니라 각각 팀별 아이디어에 어떤 요소들이 더 중요한지 1번부터 9번까지 나열을 하게 했어요. 그렇게 게임을 해보면 나중에 학생들이 하나하나의 요소에 대해서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밸류가 중요한가? 채널이 중요한가? 파트너가 중요한가? 수익이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포스트잇으로 간단히 다 똑같은 밸류는 다 팀별마다 뭐 노란색, 코스트는 다 팀별마다 주황색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팀별로 이거를 쭉 일렬로 세워보면 색깔이 다 알록달록 달라요. 왜 우리는 또 다르게 생각할까? 이거를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학생들이 팀별 아이디어로 저걸 채우게 하면
학생들 머릿속에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 구성 요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기 때문에 한 처음에는 한 50% 정도가 쓰질 못하던 것들을 나중에는 한 80%까지 이렇게 다 구성 요소들을 생각해서 직접 쓰더라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중요한 저 메소드 교육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메소드 교육은 뭘 생각하게 할 것인가 학생들이 우리가 뭘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계속 활동을 하면서 계속 뭘 생각하게 할 것인지를 하는 것이 그리고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자기가 체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런 커리큘럼이나 교육 방식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마지막 부분인데 교육자들의 생각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간단히 얘기를 해보면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교육과정신 정의에 따라서 교육과정이 되게 차이가 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교육자가 가진 생각, 그리고 교육과정신을 정의하는 생각들이 교육과정에 투영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관점의 다양성은 교육과정의 어떤 다양성을 만들어내는데 내가 어떻게 교육과정신을 정의하고 있느냐가 교육과정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런데 최근에 너무 재밌는 연구,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오늘 말씀드리려고 2020년에 나온 논문인데, 미국 경영학회에서 학습과 교육이라는데 굉장히 유명한 곳에 실린 논문입니다. 뉴욕대에 있는 교수 둘이 있었는데, 다른 교육 모델을 가지고 있는 학교를 선정했어요. 예를 들면은 재무나 경제가 굉장히 센 와튼스쿨, 펜실베니아 대학교. 그리고 기업가 정신 마인드셋 분야가 굉장히 유명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게 달덴이라는 학교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업가적 방법론 중에 이펙추에이션, 구현하기 방법론을 학교 전체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로트만이라는 학교는 창조적 파괴, 슌페터가 얘기했던 창조적 파괴 연구소가 있어서 혁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교육을 하는 데래요. 이 세 가지 학교가 다 약간 성격이 다르죠. 이 성격이 다른데 이 학교가 가지고 있는 그 기업가 정신 교육은 어떻게 다른가를 이제 찾아본 겁니다. 와트는 과학적으로 기업가 정신을 접근하고 있고, 로트만은 과학적인 추론과 스스로 발견하게 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 날데는 굉장히 발견 쪽에 이렇게 포커스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학교마다 굉장히 기업가 정신 교육이 다르다. 그런데 이 세 학교의 그 기업가 정신 과목을 설명한 걸 보면 이거를 분류할 수가 없대요. 왜? 실제로 보지 않으면 다 비슷한 언어로 써 있기 때문에 혁신을 추구합니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합니다. 다 비슷하게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세계가 저렇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직접 가서 참여해서 분석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다른지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본 연구의 발견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써 있네요. 기업가 정신 교육 프로그램은 핵심 용어를 정의하는 차이에 의해 완전히 포착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실제로 정의를 다르게 했어도 나타내는 표현법은 비슷하기 때문에 다 뭐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고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교육 과정이 얼마나 다른지는 정말 모르겠다. 근데 실제로 해보니 기업가 정신 교육자와 그 학교가 어떤 교육 관행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교육 모델이 달라지더라 라는 것들이 굉장히 큰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교육을 할 텐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청소년 기업가 정신 교육에는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드는 커리큘럼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마인드셋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프로세스를 가르치고 있으면 사실은 그거는 부합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분들의 관점을 스스로 정의해 보시고 그런 관점에 맞게 그런 정의에 맞게 교육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튼과 로트만은 소수의 졸업생이 성공적인 기업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달대는 오히려 모든 학생들이 다 이렇게 기업가적으로 활동하고 체득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확 성공한 애들은 와튼이나 로트만보다는 덜 나올 수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기업가적 활동을 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평가입니다. 그럼 어떻게 평가할 거냐? 와트는 학생들이 얼마나 신규 창업을 많이 했는지 측정하면 되고, 그렇죠? 로트만은 혁신적인 세상을 바꾸는 기술이 몇 개 나왔는지 세보면 되고, 달대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삶의 방식을 바꾸고 좀 적극적으로 그러고 협력하는 사고를 이거 뭐 어떻게 측정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평가는 하여튼 저렇게 평가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그 논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교육자 아니면 교육기관이 내리고 있는 기업가정신 정의에 따라서 교육 모델이 굉장히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그런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채팅창에 있는 지금까지 했던 프로세스 중심의 교육 과정이 나온 이유는 결과물인 거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평가와 결과물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자꾸 그런 프로세스 교육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분명히 오늘 같이 이야기를 하고 느끼셨다면 프로세스 교육은 중요합니다. 그것도 아는 것, 그거는 스킬하고 지식 부분에선 중요하니까. 그런데 분명히 애리튜드나 마인드셋 이런 부분들을 바꿔야 되는 부분들의 교육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순간 뭐 이렇게 후다다다닥 진행이 됐는데 여러분들 끝까지 나가지 않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또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렇게 기업가 정신 교육을 확산하기 위해서 애써주시고 있는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저는 나중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